이번 시간은 국민연금으로 나의 노후를 준비하기라는 주제로 국민연금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국민연금 많이 받으려면 가입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효과적인 3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반납, 추납, 임의가입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먼저 반납. 일시금을 받아간 돈의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 시 가입기간을 복원해주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추납은 납부 외의 기간의 금액을 목돈으로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임의가입은 본인이 원할 경우 가입하여 추가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해가 아주 잘 되시죠? 솔직히 제가 봐도 이해하기 조금 어려워요. 자, 반납부터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만 60세 이전에는 일시금을 받을 수가 없으세요. 하지만 1999년 4월 이전에는 회사 퇴직하고 1년이 지나면 반환일시금을 탈 수 있었는데 이때 타가신 일시금의 이자를 합산하여 반납하시면 그 기간이 살아나서 연금을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사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만 60세이신 강영금님, 국민연금을 120개월 이상 납부하셨다면 만 62세부터 연금을 탈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만 62세까지 납부해도 40개월밖에 가입기간이 안 되세요. 국민연금은 120개월 이상 납부하셔야지 연금으로 받으시는데 강영금 씨는 40개월 낸 것을 이자 쳐서 반환일시금으로 타시거나 아니면 만 60 이후에도 80개월을 추가로 납부하셔서 120개월을 채우고 연금을 타시는 방법을 택하셔야 하는데요. 그런데 80개월이면 강영금 고객님은 70을 바라보시는 나이가 되셔서 거의 포기하셨죠. 망연히 나는 왜 그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을까 생각하시다가 갑자기 생각나신 거죠. 글쎄 강영금님께서 1999년에 100개월 동안 납부하신 국민연금을 타가셨던 적이 있으신 거예요. 이 경우에 반납제도를 이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과거에 타가셨던 일시금에 이자를 합친 금액을 반납함으로써 100개월 더하기 40개월, 총 140개월의 가입기간으로 국민연금을 평생 받으실 수 있게 된 케이스입니다. 특히 1998년 이전에는 현재보다 연금을 상대적으로 많이 주게 설정되어 있는 시기입니다. 그렇기에 그 기간에 돌려받았던 국민연금을 다시 납부한다면 현재 납부하는 것보다 연금액이 더 많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 설명드렸듯이 반납, 내 연금액을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추납입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한 이력이 한 번이라도 있으신 분이 이후에 소득이 없어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을 현재의 보험료로 추가 납부하겠다라는 것이 추납입니다. 사례를 만들어 볼까요? 이분은 2012년도에 회사를 한 달 다니셔서 국민연금 한 달 가입 후 퇴직하시고 오랜 기간 쉬시다가 2018년 10월부터 다시 회사를 다니시는 분이세요. 자, 여기서 오랜 기간 동안 쉬셨던 기간 있죠? 2012년 2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총 80개월을 현재 국민연금 납부 금액으로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추납입니다. 여기서 납부 가능한 개월수는 총 80개월이라는 뜻. 이 80개월은 전부 다 납부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80개월 중 희망하시는 개월을 납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70개월도 가능하시고요. 60개월도 가능하시고요. 55개월, 44개월, 33개월, 10개월, 하물며 1개월도 가능한 것이죠. 만약 추남을 희망하시는 분이 나는
10개월을 신청할래요 하시면요. 현재 보험료 9만 원 곱하기 10개월에서 90만 원을 납부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나는 20개월 납부를 희망합니다 라고 하시면요. 현재 보험료 9만 원 곱하기 20개월에서 180만 원, 30개월을 희망하신다면 9만 원 곱하기 30개월에서 270만 원을 납부해서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가입 기간을 늘리는 세 번째 방법은 임의 가입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없는 학생, 주부도 최소 9만 원 이상 납부하셔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납, 추납, 임의 가입을 활용하신다면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요.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국민연금의 정말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국민연금으로 나의 노후를 준비하기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세요. 사실 기금이 어느 순간 이제 고갈이 될 텐데, 이거 고갈이 되면은 나 때 돼서는 그러면 내 연금은 누가 책임지냐? 이거 못 받는 거 아니야? 믿을 수가 없다. 나는 그냥 개인연금만 내겠다.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기금이 고갈되면 못 받는다. 이런 얘기 저희도 굉장히 많이 들어요. 돈이 있어야 받죠. 뉴스에서도 많이 보고요. 네. 특히 술자리에서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저는 당연히 국민연금 직원이니까 준다 라고 말을 하죠, 친구들한테. 그 친구들이요. 아니, 국가가 돈이 없으면 못 받잖아. 그쵸. 그래도 준다. 아니, 돈이 없는데 어떻게 줘? 국가가 돈이 없는 게 말이 안 된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걱정하시는 게 국민연금 기금 문제, 지금 기금의 투자 문제에 대해서 많이 좀 걱정을 하세요. 저희 국민연금은 부동산에도 투자를 하긴 하지만 주식에도 투자도 하고요.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고 채권에도 투자하고 여러 군데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위험한 것도 있지만 덜 위험한 것도 있고 상대적으로 수익 내는 곳이 더 많다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수익을 내고 있다. 문제점은 연기금이 고갈됐을 때 정말 못 받느냐 요거예요. 네. 자, 여러분들 베네수엘라 혹시 베네수엘라. 들어보셨죠? 디폴트를 선언했어요. 디폴트. 즉 파산 신청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요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네. 마트에서 두루마리 휴지를 하나 사기 위해서 베네수엘라 직장인의 평균 월급의 2달치를 내셔야 돼요. 휴지 하나가요? 네. 물가가 엄청 많이 오른 거죠. 오. 그 베네수엘라에서요. 네. 국민연금을 지급할까요, 안 할까요? 못하지 않아요, 그 정도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했는데? 그죠? 그 정도로 국가가 지급 보장하는 연금은요. 국가가 존재하는 한 지급을 한다 라는 점입니다.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건요. 제가 국민연금을 2048년에 받아요. 네. 제가 만 65세가 2048년에 되거든요. 근데 국민연금 기금 고갈은요, 2056년에 된대요. 그럼 그 이후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럼 저는요, 2057년부터 국민연금을 못 받게 되잖아요. 네. 하지만 국가에서 지급 보장을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국가에서 지급 보장을 하는 그 시기에 우리나라가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지금보다 좀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선생님, 베네수엘라는 그쪽 나라 얘긴 거고 이게 사람들은 지금 뭐 80 몇 세, 120세까지 쭉 장수를 해 가는데 사람들 애를 안 낳아. 일할 사람이 없어요. 이거 세금에서 모아야 되는데 세금을 못 모아.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애 안 낳으니까.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런 문제는 정말 힘든 문제예요. 네. 우선 저출산의 문제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2056년에 고갈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예견해서 그렇죠. 나온 연수가 그건 거예요. 당연하죠.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2056년에 고갈이 돼요. 근데 사회, 국가적으로 전부 다 합심해서 이 저출산이 좀 해결이 된다면, 해결하기 어렵겠지만, 해결이 된다면 이 고갈 문제도 더 늦춰질 수 있는 거죠. 좀 더 좋은 방안이 나와서 저출산 문제니까 빨리 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좋은 보기가 있었어요. 베네수엘라를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나라가 없어지지 않는 한 국민연금은 보장이 된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